어머니, 짐은 제가 실어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다. 좋은 곳이에요, 정말로. 버리는 날은 다 좋은 말 하지.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민준아, 네, 말 그만해라. 죄송해요. 자,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문 열립니다. 고마워요. 사진 보니까 또 이렇게네. 엄마 미안해, 사랑해. 미안한 줄 알면 막았어야지. 안녕하세요. 세대의 사연 기록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아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민준이가 현관에 차를 세운 건 오전 6시였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제 짐 가방을 직접 실었습니다. 반듯하게, 깔끔하게, 마치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아이 어깨가 저렇게 넓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업고 다니던 아이가.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을 살던 집을 나섰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벗어 싱크대 옆 못에 걸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앞치마는 민서가 어버이날에 사준 거였습니다. 5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아직 깨끗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운전석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트 당겨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 어귀에 심어둔 화분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면 분홍꽃이 피는 나무였습니다. 물은 누가 줄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지는 거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이 걱정돼서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 시설이 정말 좋은 곳이라서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식사도 잘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도 생기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설득하는 걸까?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걸까? 민준이의 손이 핸들 위에서 잠깐 떨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50년 가까이 사람을 봐온 눈입니다. 아들 손이 떨리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기다려라, 순이마. 때가 있다. 창밖으로 봄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예뻤습니다. 그 예쁜 걸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청솔 노인 요양원. 정문에 큼직하게 써 있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민준이 말대로 시설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나쁜 곳에 버려졌다면 차라리 화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곳에 버려지니 화를 낼 구석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짐을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닫는 소리가 또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쿵 소리가 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 이만. 민준이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반듯하게 90도로. 저는 아들 얼굴을 바로 봤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 민준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는구나. 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들어가죠. 배정받은 방은 302호였습니다.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는 이미 짐이 있었습니다. 동갑내기 할머니가 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안쪽 침대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을 여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위에 민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랑해.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미안한 줄 아는구나. 아는데도 못 막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나쁜 것보다 약한 것이 더 오래 아픕니다. 사진을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보이는 곳에 두면 자꾸 볼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벤치가 2개 있었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잘 됐다. 이제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니 10명 남짓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한 분, 혼자 중얼거리는 분, 창밖만 보는 분. 저는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거기 앉아요, 거기. 목소리가 컸습니다. 돌아보니 통통한 체형의 할머니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302호 룸메이트였습니다. 나 김영숙이에요. 올해 70.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수님입니다. 오늘 왔어요. 알아요, 알아. 방같이 쓰잖아요. 영숙 씨는 수저를 집으면서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근데 표정이 이상하네. 이상해요? 울어야 할 사람이 안 울고 있어요. 보통 첫날은 다 우는데 저는 국을 떴습니다. 울 이유가 없어서요. 영숙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 이 양반 보통이 아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끓여준 국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끓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믿어도 될 것 같다. 소등 시간은 9시였습니다. 영숙 씨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민호가 몇 해 전에 사준 것이었습니다. 정전 대비하라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페이지가 수십 장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오늘 청솔 요양원에 입소했다. 민준이가 데려다 줬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 줄 더 썼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 깊은 곳에 다시 넣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평생 참았다. 조금만 더 참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직원 중에 최정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한수님 어르신이시죠? 어제 오셨다고요. 잘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한 사람 특유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1시간이었습니다. 생활 규칙, 식사 시간, 프로그램 안내. 최 복지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최 복지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식당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요. 아, 그러시구나. 그는 뭔가 더 물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조심해야겠다. 아니,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오후 3시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서였습니다. 엄마, 나야. 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었거나 울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잘 있다. 밥은 먹었어? 방은 어때? 불편한 거 없어? 다 좋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저는 정원 나무를 봤습니다. 바람의 가지가 살랑했습니다. 민서야. 응? 너 잘못 없어. 엄마. 그리고 오빠도 탓하지 마라. 민서가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 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잘 지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중에 알게 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하다, 민서야. 근데 엄마는 이번엔 혼자 해야 한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어야 했고, 공장 버스를 타야 했고, 아이들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숙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세면장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얼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막 뜨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깔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아침이 매일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구나. 일주일 동안 저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면회객은 언제 오는지, CCTV는 어디에 달려 있는지 노트에 적었습니다. 식후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옆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이 사람은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그랬습니다. 수님 씨, 자식이 몇이에요? 셋이요. 아들 2, 딸 1. 다들 멀어요? 서울에 있어요. 영숙 씨가 혀를 찼습니다. 서울이 여기서 2시간인데 일주일째 아무도 안 왔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 하나인데 그 딸이 나 여기 넣고 1년째 전화도 없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왜인지. 왜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미안하면 못 봐요. 사람이.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민서도 그럴 것이다. 미안하니까 전화를 많이 하고 또 미안하니까 오지 못하는 것이다. 영숙 씨는 원망 안 해요? 영숙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처음엔 했죠. 지금은 그냥 내 인생 살아요. 여기서도 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 게 있어요. 영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느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해 처음으로 개를 들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공장 일 마치고 식당 설거지까지 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89년 4월 개 첫 달 5만 원 민준이 학교 교복값 보탰음. 그 다음 줄 89년 11월 민준이 수학여행비 3만 원 남편한테 말 못하고 혼자 마련함.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날짜, 금액, 이유 30년 넘는 세월이 깨알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걸 왜 적었을까? 그때는 몰랐다. 그냥 기억해두고 싶었던 것 같다. 잊히는 게 싫었던 것 같다. 노트 중간쯤에 금액이 갑자기 커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2009년 민준이 아파트 전세금 보태줌 4천만 원.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내는 고맙다는 말이 없었다. 저는 그 줄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인지 훈련 프로그램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한 그림 맞추기, 날짜 쓰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 했습니다. 최 복지사가 돌아다니며 확인했습니다. 제 앞에 잠깐 멈췄습니다. 어르신, 다 하셨어요? 빠르시네요. 단순한 거잖아요. 어르신 혹시 글 많이 쓰세요? 오시는 분들 중에 뭔가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일기 쓰는 사람도 있나요? 네, 덜어 계세요. 저도 그냥 적는 게 있어요. 오래된 습관이에요. 최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눈은 다 보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는 최 복지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지사님, 여기 우편물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어르신 성함으로 오면 바로 전해드려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준비할 수 있겠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잘 지낸다. 식사는 잘 나와요? 주무시는 건 괜찮고요? 다 좋아. 다행이에요. 저도 좀 바빠서요. 이번 달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달엔 한번 들를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정원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시설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다 잘해주실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와야지. 직원한테 말하면 되다니. 알겠다. 그럼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2분 통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화가 더 오래 갑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등 후에도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도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전화 왔죠? 왔어요. 표정 보니까 알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숙 씨, 나 비밀 하나 있어요. 말해봐요. 나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영숙 씨가 몸을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30년 동안 적어온 노트가 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해준 것들, 돈, 날짜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한테 한 것들도요. 영숙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뭔가를 하려고요. 아직 다 계획이 선 건 아닌데. 한참 있다가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말해요? 혼자 하기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요. 영숙 씨는 세상 물정을 알 것 같아서요. 어둠 속에서 영숙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수님 씨, 나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어요. 못할 게 없어요.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노트 뒷부분을 영숙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수님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한 줄도 꾸민 거 없어요. 4천만 원 진짜 줬어요?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 같은 거 있어요? 통장 사본 다 있어요. 집에 봉투에 넣어서 민서한테 맡겨뒀어요. 민서는 뭔지 몰라요. 그냥 중요한 서류라고만 했으니까. 영숙 씨가 저를 오래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자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나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걸 읽는 자식들 얼굴을. 속으로 생각했다. 복수가 아니다. 그냥 알게 하고 싶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영숙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아볼게요.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흙냄새도 났습니다. 봄비 냄새였습니다. 어릴 때 전남 보성에서 맡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독대에 빗물 받으러 나가던 날, 저는 처마 밑에 서서 비 구경을 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봄비가 내렸을까요? 서울에 올라와 공장 기숙사에서 맞은 봄비. 아이들 키우면서 새벽 장 보러 가다 맞은 봄비. 남편 장례식 날 내리던 봄비. 비는 항상 내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꽤 오래 살았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영숙 씨에게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한 줄 더 썼습니다. 봄비가 내린다. 오랜만에 좋은 냄새를 맡았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최 복지사가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우편물 왔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보낸 곳은 서울 종로구였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둔 곳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공부해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옆에서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률 무료 상담 신청 확인서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상담사가 여기로 온대요. 영숙 씨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로요? 전화로 사정 얘기했더니 방문 상담도 된다고 했어요. 영숙 씨가 혀를 찼습니다. 감탄하는 소리였습니다. 수님 씨, 언제 이걸 다 알아봤어요? 민준이가 전화한 날 밤에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배운 게 없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나를 가르쳤다. 서류를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준비가 하나씩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법률 상담사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서가 먼저 왔습니다.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서 얼굴이 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한마디만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잘 왔다.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과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사과를 깎고 귤을 까고 가만히 있으면 울 것 같으니까 손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어? 진짜로. 없어. 오빠가 잘 알아봤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봐야 믿어지더라고. 저는 딸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죄책감 갖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구나. 민서야, 엄마 맡겨둔 봉투 잘 있지? 민서가 멈칫했습니다. 응, 그대로 있어. 그게 뭐야? 나중에 알게 돼. 절대 열어보지 말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해 보였습니다. 최 복지사가 빈 상담실을 내줬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메모를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기록들 전부 통장 이체 내역이랑 일치해요? 일치해요. 통장 사본이 다 있어요. 4천만 원 이체권은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다만 당시 어르신 경제 상황이나 이체 경위가 중요합니다. 그때 저는 공장 일 그만두고 식당 설거지 알바 뛰면서 모은 돈이에요.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상담사가 펜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뭐예요? 소송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소송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식들이 알게 하고 싶어요. 제대로. 속으로 생각했다. 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증거가 필요한 거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가 다녀갔다는 걸 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다녀갔다고요? 응, 왔다 갔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갔네요.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엄마 보러 온 게 불편한 일이었습니까? 불편하긴. 보고 싶은 거지. 그렇죠, 뭐. 민준이가 잠깐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서한테 뭔가 말씀하신 거 있어요? 무슨 말? 아니, 그냥요. 민서가 좀 이상한 말을 해서요. 속으로 생각했다. 벌써 느끼는 모양이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잘 지내라고 했지. 아, 네. 그렇군요. 민준이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영숙 씨와 복도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노트 같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옆을 봤습니다. 나는 딸한테 다 줬거든요. 가게 권리금, 퇴직금 다. 딸이 식당 차린다고 해서. 근데 그게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딸이 나를 여기 넣었어요. 그때 얼마나 됐어요? 8천만 원.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적어두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영수증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영숙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수님 씨가 적어둔 거 잘하셨어요. 진짜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기록한 건 돈을 받으려고가 아니었다. 그냥 잊히기 싫었던 거였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기록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빗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잠깐 괜찮으세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최 복지사가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될 수 있는 말인데요. 지난주에 법률 상담사 오셨잖아요. 왔죠? 저희 시설에 방문 상담 요청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르신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걱정하고 있다.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복지사님, 저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알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거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막내 민호가 왔습니다. 예고 없이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 민호 눈이 빨갰습니다. 울다 온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왔냐? 민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두드렸습니다. 크고 넓은 등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나 형한테 싸웠어. 왜? 엄마 요양원 보낸 거. 내가 반대했는데 형이 이미 다 해버렸어. 나는 모르고 있었어.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몰랐구나. 그랬구나. 민호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진짜로.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도. 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였습니다. 깨끗한 페이지였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민호가 왔다 갔다. 울었다. 이 아이는 나를 걱정한다. 진심으로. 한 줄 더. 법률 상담 마쳤다. 방법을 찾았다. 다음 달 안에 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다. 이상하게도.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보성 하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곧이다. 이제 곧이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자식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될 것들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4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최 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복지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편지 3통을 제 자식들한테 등기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붙이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최 복지사가 봉투 3통을 받았습니다. 수신일란에 민준, 민서, 민호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편지요. 제가 쓴 편지. 최 복지사가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습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마지막 인사 같은 건 아니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최 복지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30년을 혼자 들고 있던 것들이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봉투 3통이 최 복지사 손에 들렸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30년의 무게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민호야. 엄마가 글을 잘 못 쓴다는 거 너희도 알지. 그래도 이건 꼭 써야 할 것 같아서 썼다. 엄마는 요양원에 온 뒤로 매일 노트를 읽었어. 30년 동안 적어온 노트야. 너희한테 해준 것들,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날짜랑 금액이랑 다 적혀 있어. 억울해서 적은 게 아니야. 잊히기 싫어서 적었어. 엄마도 살았다는 게, 엄마도 노력했다는 게, 엄마도 사람이었다는 게. 이 편지랑 같이 보내는 서류가 있어. 노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만 정리한 거야. 다 읽어줬으면 해. 버리지 말고. 엄마는 괜찮아. 진짜로. 근데 너희가 알았으면 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가. 속으로 생각했다. 이 편지를 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10번도 더 다시 썼다.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것 같다. 말이란 게 원래 그렇다.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난 12시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받았구나. 응. 지금 읽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오빠 전세금 그때 엄마가 보태준 거. 아빠 병원비도 엄마 혼자 다 감당한 거. 나는 그냥 다 된 줄 알았어. 됐으니까 됐지. 엄마. 응. 그때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나도 도왔잖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원에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한테 말하면 너가 짐 된다고 생각했어. 아직 어렸고. 언제가 안 어렸어. 엄마한테는.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 말이 맞다. 나는 항상 혼자 하려 했다. 그게 습관이었다. 미안하다, 민서야.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민호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화장실에 있어. 왜 거기서 전화해? 울어서. 사무실에서 울면 이상하잖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우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원비 다 엄마가 냈어? 응. 나는 그때 취업 준비 중이라서 돈이 없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했는데. 엄마 혼자 다 한 거야? 민호야,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래도 됐어. 민호가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형한테도 편지 갔어? 갔지. 형이 뭐래? 아직 연락 없어.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이는 읽었을 것이다. 읽고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 아이가 가장 오래 걸릴 거다. 민호야, 기다려봐. 다 된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큰아들은요? 없어요. 영숙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은 눈치였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민준이가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꼼꼼하고 계산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상처받으면 오래 앓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 기록을 찾았습니다. 1986년 민준이 초등학교 3학년 반에서 1등 했다고 울면서 집에 왔다.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별 반응을 못해서였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때 내가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때 나는 저녁 장사 준비로 바빴다. 그 아이가 받아온 상장을 부뚜막 위에 올려놓고 나는 국을 끓였다. 민준이가 차가워진 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아들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몰랐어요. 전세금 그때 어머니 노후 자금이었다는 거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민준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말하면 이 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니면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서. 민준아. 네. 엄마가 그때 너 상장 받아온 날 기억해? 민준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내렸습니다. 기억해요.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못 봐줬지. 괜찮아요, 그건. 괜찮지 않았잖아. 너 울었잖아. 민준이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넥타이 없는 민준이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더 사람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때도 미안했고 그 다음에도 미안한 게 많았어. 근데 말을 잘 못했어. 바쁘다는 핑계로.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제 손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었다. 서로 말을 안 한 거였다. 평생. 민준이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왜요? 아직 할 게 남았어. 민준이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가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울었어요, 그 아이. 수님 씨는요? 나는 안 울었어요. 영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다른 그 노트였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민준이가 왔다. 넥타이를 안 매고 왔다. 손을 잡았다. 울었다. 한 줄 더 썼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었다는 걸 오늘 이 아이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한 부분이 끝났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이 남아있다. 창밖에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봄이 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연두빛이 가득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와 있었습니다. 정원 나무들이 잎을 다 펼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지만 있던 나무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묵은 것들을 내려놓으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표정이 다르네요. 그래요? 응. 뭔가 다 내려놓은 사람 얼굴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세수를 하러 세면장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주름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올해 이 눈빛을 잃고 살았구나. 내 눈인데 내가 몰랐구나. 오늘은 새 아이들이 모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오는 건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민서, 민호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였던 것 같았습니다. 민서 눈이 이미 빨갰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서 있어? 앉아. 셋이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침묵이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 그래. 어릴 때 생각. 엄마가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던 거. 그때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속으로 생각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근데 당연하게 만든 건 나였다.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어머니, 저 지영이한테 다 말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어머니한테 해드렸어야 할 것들, 그동안 제가 못한 것들, 지영이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지영이가 뭐래? 민준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말하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가 편지 쓴 거 너 혼내려고 쓴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쓴 거야. 그게 다야. 민준이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이 아이 자존심을 알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잘한다, 민준아. 우는 거 잘한다. 셋이 동시에 봤습니다. 이게 엄마 말한 노트야? 민서가 물었습니다. 응. 1989년부터 적었어. 민호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가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에게 넘겼습니다. 민서가 읽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준에게 넘어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 페이지가 어딘지 저는 알았습니다. 2009년
민준이 아파트 전세금 보태줌. 4천만 원. 민준이 아내는 고맙다는 말이 없었다. 민준이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됐다. 이제 알았으니 됐다. 얘들아,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할게. 셋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잘해준 거 돌려받으려고 이 노트 보여준 게 아니야. 그 돈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건 하나야. 엄마가 살았다는 거, 엄마도 힘들었다는 거, 그냥 알아줬으면 해. 그게 다야.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 엄마. 알아. 민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평생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근데 이상하게 후련하다. 면회실에서 내 모자가 처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영숙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다들 울었어요. 수님 씨도요? 나도요. 영숙 씨가 빙긋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진짜로.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영숙 씨, 응?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냈어요. 영숙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수님 씨. 옆에서 보면서 나도 뭔가 정리가 됐어요. 딸한테 연락해보지 그래요. 영숙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엔 민서와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 때도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02호였습니다. 창가 쪽 침대는 영숙 씨 자리였습니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가요, 수님 씨. 영숙 씨도 잘 있어요. 영숙 씨가 팔짱을 꼈습니다. 처음 만난 날처럼. 딸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언제요? 어젯밤에. 뭐라고 했는지는 비밀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숙 씨도 웃었습니다. 최 복지사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세요. 복지사님도요. 고생 많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청솔 요양원이 멀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쁜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한테 필요한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였습니다. 싱크대 연못에 꽃무늬 앞치마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민서가 치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둘렀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번갈아 들를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래. 약속이에요. 알았어. 민호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장 봐올게. 민서가 이미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도 그대로, 아이들도 그대로.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서로를 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다. 돈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그냥 이거였다. 같이 있는 거, 서로 보는 거.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을 떴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5월 7일. 집에 돌아왔다. 아이들이 함께 왔다. 된장국을 끓이고 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다 알면서도 기다렸다. 때가 오면 달라질 거라는 걸. 노트를 덮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민호가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된장국이다. 나 2그릇 먹어도 돼? 저는 웃었습니다. 3그릇도 돼. 창밖으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 그리운 온도였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로 저는 국을 저었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마음 편한 오후였습니다.